나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반 학생들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저희 반에서는 작년부터 클래스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제가 사용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지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도입을 했지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실 쓰다가 좀 말았던 에듀테크 뭐 서비스도 있고 많았는데, 클래스팅은 계속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 시간이나 뭐 수학 시간이나 저는 가릴 거 없이 사실 저희 반 학생들이 조금 약간 소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의 이제 교실이었는데 제가 아침 시간에 이제 클래스팅을 한번 해보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안내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학생들의 모습이 변했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뭘 하고 있는지 조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클래스팅의 기능 중에 퀴즈 배틀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1교시 시작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재미있게 작년에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좀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반 작년 학생들이 아침 자습 시간에 이제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과제를 내줬던 게 아니고 클래스팅에서는 원하는 활동을 이렇게 다 골라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국어부터 수학, 과학, 퀴즈 배틀 뭐까지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골라서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전 시간에 그 짧은 아침 자습 시간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 상시광에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상시광 인문심화에도 종류가 5가지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할 수 있었어요. 퀴즈 배틀을 작년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제가 올해 아이들도 함께 해봤는데 올해 아이들도 이 퀴즈 배틀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학급비로 이런 퀴즈왕이라는 보드게임을 사두고 쉬는 시간에 이 퀴즈를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었는데 이 클래스팅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 퀴즈를 풀면서 문해력을 향상시키고는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훈민정음 이런 내용도 있어서 이 퀴즈 배틀 방을 훈민정음으로 설정을 해놓으면 이제 학생들이 또 한글에 관해서도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해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자습을 한 후에 저는 그 원래 클래스팅이라는 게 이제 학급 단위의 그 클래스를 원래 개설을 해서 학부모랑 학생이랑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그 클래스 공간에다가 본인이 하는 거를 이렇게 capture를 해서 인증샷을 남겨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공부 중이에요라고 해서 이제 인증샷을 남겼던 거고, 쪽에 보시면 이제 그 학생들 목록이 나와서 제가 이 학생들의 목록을 누르면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제출했던 사진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은 이렇게 퀴즈 배틀 순위도 올린 친구도 있고 오늘 학습했던 거 뭐 자기가 뭐 정답을 맞췄다 이런 걸 좀 자랑하고 싶었던 친구들은 이런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교과 학습의 활동 결과 자기가 훌륭합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잘 푸는 친구들은 훌륭합니다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또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의 활동 내역에 이런 정답률 같은 거,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리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아침 자습을 하고 있구나를 이렇게 인증샷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물론 매일 인증샷을 올리라고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학생들도 아침 자습 시간이 워낙에 짧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올해 그 클래스팅에 글쓰기 기능이 또 나왔다고 해가지고 글쓰기 기능은 뭐지? 저도 되게 사실 글쓰기에 목이 말랐던 상황이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써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습 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국어 AI 글쓰기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에 들어가니까 글쓰기 과제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국어 AI 글쓰기를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30개 이제 글감이 자동으로 제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를 자기가 골라서 글을 쓰는 거구나 이제 싶었고, 그 다음에 학습 관리에 글쓰기 과제를 들어갔더니 여기는 글감을 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그 국어과 단원 주제별 글쓰기 과제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원하는 과제를 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개별 맞춤형 피드백은 둘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둘러봤더니 이 AI 기반 글쓰기들은 둘 다 이런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 자동으로 글 생성을 해주니까 교사가 어떤 안내를 따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자유로웠고, 그 다음에
실시간 AI 피드백으로 학생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바로바로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그 종이로 교과서로 글쓰기 교육을 할 때 제일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이 학생들이 글쓰기 한 걸 이제 맞춤법도 봐주고 내용도 봐주고 교사가 이렇게 피드백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글감 생성하고 글감을 안내해주고 피드백 주는 부분, 그 교사들이 사실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또 사실은 저희가 종이로 쓰면은 그 종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놔야 나중에 평가에도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이 학습 데이터가 저절로 디지털로 누적이 되니까 언제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지금 포스트잇으로 저희 반 학생이 쓴 건데, 일단 글쓰기를 했는데, 글쓰기를 할 때 원래 글이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컴퓨터로 글을 쓰면 엉망이 될 수 없어서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한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글자를 본인이 엉망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친구는. 그런데 이제 컴퓨터로 글자를 쓰게 되면 글자가 저절로 예쁘게 나와서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좀 글자를 사실 4학년인데도 아직 손으로 이렇게 쓰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사실 글자 쓰기만도 힘든데 이 글을 쓰라고 하니까 국어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도 이게 타자로 치다 보니까 쉽게 글이 나오니까 내용 구성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우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도 지우개로 지우고 글자를 사실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주다 보면 단락 자체를 아예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내용에 좀 큰 부분을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너무 대공사다 보니까 다 지우고 다시 쓰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컴퓨터로 쓰다 보니까 수정이 좀 용이해가지고 제가 피드백을 주기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참고로 이 클래스팅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클래스팅에 이 글쓰기 기능을 먼저 체험해본 사람으로서 사실 선생님들이 이게 처음 사용해보시면 아마 저랑 똑같이 느끼실 텐데 조금 더 제가 먼저 사용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어 여기 AI 글쓰기를 여기 눌러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요거는 이제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이런 것들을 아침 자습 시간에 막 선택해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AI 러닝의 지금 홈페이지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국어 AI 글쓰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주제가 딱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4학년인데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5학년에 올라가면 여기 주제가 30개밖에 없는데 그럼 5학년 때 또 쓰면은 이미 이걸 다 아이들은 써봤으니까 물론 또 새로운 경험이 있겠지만 조금 식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학년을 이렇게 조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학년에 맞는 글감이 30개씩 추천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이거는 제가 4학년으로 설정을 해놔서 이 주제들이 나오는 거였고 학년이 올라가면은 그 학년에 맞는 수준별 주제가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놓고 이 30개의 주제 중에 원하는 글을 써보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했는데 여기를 제가 이제 학생들이 써보기 전에 제가 먼저 들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 봤더니 너무 좋았던 게 이렇게 상세한 글 작성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 글 작성 안내를 보면서 학생들이 오른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제가 옛날에 이제 원래 사용을 하던 이 주제 글쓰기, 행복한 글쓰기라는 워크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오스쿨이라는 그 사이트에서 이제 다운을 받고 제 나름대로 좀 수정을 해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수정을 해가지고 사용하던 학습지인데 이거를 원래 노트의 맨 앞쪽에다가 붙여주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이 중에서 이제 골라 쓰도록 해서 이제 행복한 글쓰기라는 노트를 만들어서 항상 운영을 했었어요. 여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었던 게 앞에서 학생들이 이제 글쓰기 주제도 사실 생각보다 흥미로워하지 않더라고요. 전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던 건데 그리고 그 주제를 골라서 이제 쓰려고 해도 막상 뭘 써야 될지 학생들이 되게 막막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서 못 썼어요 라면서 그냥 숙제를 안 하고 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클래스팅 AI 글쓰기에는 이렇게 글 작성 안내에 상상한 발명품이 무엇인지 또 그 발명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쓰라고 다 안내가 돼 있어서 제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할 때도 왼쪽에 글 작성 안내를 보면서 뭐 1번, 2번은 1문단에 쓰고 3번은 2문단, 4번은 3문단에 쓰세요.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학생들이
원래 문단 구성도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4학년이면. 그런데 여기에 문단에다가 정말 이 해당 내용들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글 작성 안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제가 이거를 사실 행복한 글쓰기를 만약에 노트로 했으면은 그 주제마다 이걸 붙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누르면 바로 글 작성 안내가 나오니까 학생들이 정말 글을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로 좀 상세하게 더 쓸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왼쪽 걸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쓰면 되는지 왼쪽에 글 작성 안내가 알려주니까 너무 쉬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 단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자습 때 쓰기에도 되게 벅차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어서, 요거는 정말 자습 시간이나 틈날 때 학생들이 하고 싶을 때 이거 이제 뒤벗기기도 들어오니까 뭐 시간이 남는 그런 짜투리 시간에 쓰는 것도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잘 쓰는 친구들은 150자가 넘게 너무 많이 써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선별해서 다시 글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글자 수가 제한이 돼 있는 게 또 이런 효과도 있구나라면서 저도 써보니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 단어에 이 필수 단어를 안 쓰면 이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되게 되어 있어서 필수 단어를 학생들이 넣어서 쓰게 되니까 글의 요지를 흐트리지 않고 딱 글의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가이드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하고 나면은 이 피드백이 이제 실시간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세부 평가 항목을 분석하고 있어요 하면서 이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왜 틀렸는지 이제 이 뒤에 이유도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이제 AI가 점수도 줘서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객관적으로 몇 점인지 받아보는데 좋았다는데 사실 이건 선생님들께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저도 써보니까 점수가 현저하게 좀 낮게 나와요. 저는 90점 나오는 학생 본 적이 없고 80점까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거 어른이 써도 이거는 100점을 맞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AI는 정말 객관적으로 세세하게 평가를 하니까 너희들이 거에 상처받지 말고 6, 70점이면 정말로 잘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이제 이 점수를 받고 되게 좋아했던 네, 그런 이런 쪽지가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 이제 세부 항목별 피드백도 나와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물론 이 피드백이 자기가 쓰자마자 거의 몇 분, 1, 2분만 좀 기다리면 이게 피드백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자기가 피드백을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피드백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이들이 되게 좋아했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뭐로 바꿔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추가적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시들을 여기다가 넣어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제 글을 피드백을 아이들한테 해줄 때 이 내용 말고 여기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라고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 학생들이 거기다가 무슨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써요라고 많이 질문들을 했었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예시를 줘서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쓴 글을 성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게 약간 심리 테스트 같이 느껴지는지 얘가 분석해준 내용을 되게 유심히 살펴봐요. 안 읽어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자기 성찰이 촉진하는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가 쓰고 나면은 1차 시도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고쳐쓰기 버튼이 있어서 고쳐쓰기 버튼을 누르면 2번까지 고쳐쓰기가 가능하다 해서 들어가 봤더니 맞춤법 수정하기, 내용 수정하기를 다 거쳐야 얘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춤법 수정은 여기서 누르면은 적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나오고 내용 수정에는 아까 그 AI 피드백 나왔던 거 있잖아요. AI 피드백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서 본인이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수정할 때 그 피드백에 어떤 이런 꾸며주는 말, 저는 꾸며주는 말을 넣으면 그 학생들이 되게 글이 풍부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하는데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고 그다음에 접속사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이 접속사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아까처럼 창의적이고 새로운 어떤 내용을 추가해봐라.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이 부분도 학생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고쳐 쓰기를 하니까 본인들이 글을 되게 적극적으로 고쳐 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차 시도까지 해서 다 고쳐 쓴 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 댓글에 임시저장 말씀 나오셨는데 임시저장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도 임시저장을 제가 항상 해놓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임시저장을 한 상태에서는 그 글이 삭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AI 주제 글쓰기가 원래 그 행복한 글쓰기처럼 제가 노트에 붙여줬던 주제 글쓰기도 사실은 저는 이런 효과를 기대를 하고 붙여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요즘 그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학습자 주도성이 어떤 과제를 본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데서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주제 글쓰기는 본인이 주제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학습자 주도성이 당연히 증대가 되고 아이들이 기기를 사용하고 AI가 바로 분석해 준다는 거에서 학습 동기가 굉장히 많이 부여되더라고요. 그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관심 있는 주제로 글을 쓰다 보니까 훨씬 더 잘 쓸 수 있어서 학습의 효율성도 증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원래 주제 글쓰기의 효과라면 AI 주제 글쓰기는 여기에다가 이제 AI가 빠르게 실시간으로 분석해주는 내용, 그 다음에 풍부한 예시, 뭐 이런 걸로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제와 글 작성을 자동으로 안내 제시를 하니까 교사의 노력이 좀 덜 들고 훨씬 편리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은 이 클래스팅 AI가 글쓰기 플랫폼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사실은 글 쓰는 속도가 종이로 쓸 때랑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속도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컴퓨터로 타자를 빨리 치는 학생은 엄청 빨리 쓰고, 그다음에 타자를 빨리 쳐도 깊이 생각하는 학생들은 또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해도 똑같아요. 속도 차는 여전히 나는데 그 속도 차가 날 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회, 수학, 과학 이거 선택해서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학생들한테 풀라고 했어요. 글쓰기를 다 한 친구들은 AI 러닝에 들어가서 원하는 과목의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면은 학생들이 그 보상이 나오고 포인트가 나오고 막 이런 재미 또 그다음에 뭐 옆에 친구랑 퀴즈 배틀하는 재미로 그거를 막 재미있게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 남은 시간에. 그러니까 학습이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돼서 저는 요 누적된 데이터를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글쓰기 후에 남는 시간에 1단원 수학 진단평가 풀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저희 반에 85%의 친구들이 그 진단평가를 다 완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은 짜투리 시간에 진단평가 결과까지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친구가 또 쪽지를 써놨는데 AI가 이렇게 점검할 동안 사실 AI는 바로 점검해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학생한테 피드백을 바로 이렇게 눌러주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AI가 점검할 동안 뭐 경험치를 모아서 비행기를 사는 게 좋았다라고 할 정도로 남는 시간에도 계속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를 추가하고 싶다. 또 그게 30개로는 부족하니까 글감을 좀 더 내주고 싶다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글쓰기 과제라는 거 봤더니 추천 글감에서 블록이라고 해서 4학년 1학기에 교과서 단원에 또 그런 주제별로 이렇게 글감이 이미 제공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눌러봤죠? 그랬더니 글쓴이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 비교하기라 그래서 제가 딱 가르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글감 설명이라든지 글 작성 안내까지 여기에 다 돼 있어서 이거를 사실 저희가 국어 시간에 서술형, 논술형 그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선논술형 평가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이때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점수와 피드백 또한 아까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오는데 여기에 맞춤법이나 문법이 나와서 학생들이 이 맞춤법 문법이 바로 이렇게 나와서 참 좋았다라는 얘기가 점검해서 알려주는 게 좋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피드백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앞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선택해서 했던 30개의 주제는 학생들이 제출하고 나면은 바로 본인이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글쓰기 과제로 교사가 이렇게 생성을 해서 학생들이 다 제출한 후에 AI 피드백 전송이라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일괄 전송 같은 거를 눌러야 학생들에게 이런 점수와 맞춤법 피드백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피드백이 나와서 제가 한번 올해 저희 학교에 저희 이제 4학년에 그 수행평가 기준을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 토의 토론에 관한 내용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학생들한테 아까 그 과제를 이렇게 기존에 클래스팅에서 제시되어 있는 요 국어 글감 얘를 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해줬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토의하고 싶은 주제를 미리 써줬어요. 그래서 완전히 이것과 똑같은 주제는 아니더라도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한 후에 그 다음에
토의하기를 활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친구들이 토의하고 싶은 주제가 뭔지 선생님이 이걸 사전에 사전 지식 점검처럼 다 파악을 했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급에서 학급 토의를 해보자 해가지고 교과 활동에 이것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실제로 이제 저희 반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는 국어과 내용만 이제 글감이 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과 말고 사회과나 다른 과학과에도 좀 그런 거를 제시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깊이 있는 학습과 좀 연결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깊이 있는 학습을 저도 이제 연수 같은 걸 제가 듣는 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들어봤는데 되게 어려운 내용이더라고요. 2022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내용인데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역량을 함양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 삼가 연계한 학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로 전이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이하는 능력으로서의 역량을 학생들이 갖춰야 된대요. 그래서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나 비판적 사고나 지식의 통합, 실질적 문제 해결을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워드 설계로 요즘 아이비 교육도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이 아이비 교육과 이게 일맥상통한데요. 이렇게 교육 과정에서 먼저 어떤 거를 우리가 평가해야 될지를 확인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수업을 설계를 해야 깊이 있는 학습을 설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깊이 있는 학습에서 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탐구입니다. 근데 탐구라는 거는 이제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나오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탐구는 문제를 계속 인식하고 질문에 답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 표면적 학습부터 심층적 학습, 전이 학습까지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일어나려면은 핵심 질문을 활용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핵심 질문은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런 핵심 질문을 가지고 저희가 탐구 질문을 만들어서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이제 탐구 질문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조금 살펴보니까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 프레임워크에서 한번 요거 참고한 건데요. 그 교육과정의 핵심 아이디어와 성취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핵심 개념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핵심 개념과 이 관련된 또 기대하는 문장을 진술을 하고 그에 대한 탐구 질문을 작성해서 이 탐구 질문을 바탕으로 수업 운영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이 단계만을 기억을 하고 제가 이 4단계를 다 저 혼자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클래스팅의 클래스에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젤로라는 보조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AI 보조교사에게 이걸 좀 맡겨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주제만 가지고 이걸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주제만 가지고 4학년 학생들에게 미래의 교통순환에 관한 탐구 질문을 네가 생성을 해서 주제를 내가 글쓰기 주제를 제시를 할 거야. 그런데 이 글 작성 안내, 필수 단어, 글감 설명, 이 글쓰기 주제를 너가 이 탐구 질문에 맞춰서 여기다가 다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이 젤로가 이렇게 오른쪽 과 같이 만들어줬어요. 그럼 저는 여기에 있는, 이게 네 가지니까, 요렇게 나눠가지고 이거를 문단으로 설정을 해서 각 문단에 이걸 하나씩 쓰라고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성취 기준까지 한번 넣어봤어요. 이 성취 기준에서 핵심 개념 추출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도출하게 기대하는 문장을 진술하고 탐구 질문 작성해주라고 아까 그 4단계를 젤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질문은 사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젤로가 오른쪽과 같이 개념, 아이디어, 도출하게 기대하는 문장, 탐구 질문 이렇게 다 뽑아줘서 저는 이 중에 어떤 걸 가지고 글쓰기를 학생들에게 시킬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글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안내문을 만들어줘라고 했더니 그에 대해서 또 젤로가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깊이 있는 학습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건데 이렇게 젤로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이렇게 탐구 질문까지 만들고 그에 대한 활동, 글 작성 안내까지 다 젤로를 통해서 만들고 저는 요 내용을 복사해서 그 주제에다가 붙여넣기를 했죠. 물론 조금의 수정 과정은 거칩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좀 바뀌어야 되니까요. 근데 이거를 국어과뿐이 아니고 이제 사회과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학년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1단원에서 이제 다양한 그 지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도의 요소를 학생들이 이해한 거를 제가 좀 평가를 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실제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지를 저는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원 수령 평가에 좀 보조적인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탐구 지문을 만들어 줬고 이 탐구 지문에서 제가 하나를 골라서 그에 관한 이 글쓰기 과제를 제시할 거니 글 작성 안내를 이렇게 작성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감 제목, 설명, 필수 단어, 글 작성 안내까지 젤로가 작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글 작성 안내를 보고 조금 수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반 학생들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지도는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저희가 방위표, 기호, 법례를 배웠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설명까지 이렇게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사회학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을 또 여기다가 이렇게 작성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얼마나 학습을 했는지, 진짜 제대로 아이들이 알고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나중에 선원 수령이나 아니면 과정 평가에도 활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이 원래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수행 평가를 진짜 해보니 학생이 알게 되었다면 그 이후로 학생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써주기에도 참 좋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반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지금 글쓰기 하는 모습인데 저희가 종이로 쓰기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엎어져 막 쓰기 싫어하는 학생도 있고 몸 베베 꼬는 학생도 있고 앞에서 선생님들은 보시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걸 컴퓨터로 하니까 일단 호기심이 일단 자극이 되고 동기유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반 학생 중에 이거 제가 캡처한 건데 이걸 왜 캡처했냐면 일문단에 이제 지도의 필요성과 뭐 이런 것들을 쓰는데 지도가 없으면 담임 선생님도 출근을 못 하신다고 얘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 얘기를 써줘가지고 제가 반가운 마음에 이 부분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를 쓸 때 이제 저는 과제를 제시를 해줬더니 일부 학생들은 자기의 배움 노트를 보고 써요. 저희 반 학생들은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할 때 형식 없이 자유롭게 배움 노트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움 노트를 참고해서 쓰는 학생도 있고 빠르게 작성한 친구들은 이 사회교과 1단원의 AI 러닝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몰랐던 내용에 대해서 글쓰기는 못했지만 이걸 보고 또 보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AI 러닝과 또 연계를 해서 저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학생 중에 있고, 그 다음에 피드백 대기 중인 학생이 있고, 얘네는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피드백 일괄 전송을 하면 피드백이 가고, 피드백이 완료된 학생들은 아래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쭉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능력들을 깊이 있는 학습과 관련해서 이제 글쓰기를 활용해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뒤에도 내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여기는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시글을 좀 제시를 해주는 것도 완성적인 글을 돕는데 좀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이렇게 앞에 칠판에 띄워놓고 운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문단별로 쓸 내용들을 제시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훨씬 더 글을 구조화해서 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작 단어를 제시를 해주면은 또 학생들이 되게 쉽게 요거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좀 아시는 부분이라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 클래스팅에서 또 새로 나온 그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 이 도전 과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이 도전 과제를 이렇게 정해진 문제수 풀기랑 많이 풀기가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지도 않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경우도 있어서 정해진 문제수 풀기로 하고 딱 10문제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었거든요. 10문제만 하고 정답만 인정을 한다 이렇게 체크를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칠판에 이걸 떼어놨더니 이게 몇 프로가 완료를 했다. 그리고 완료된 학생들 이렇게 마치 무슨 배지처럼 이게 떠요. 그래서 이거를 막 본인들도 빨리 하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모르는 게 나도 모르겠어요라고 이렇게 하면은 정답과 해설이 나와서 이거를 본인이 기억을 하고 있다가 오답 재도전을 이렇게 오답 문제 풀기를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해서 그거를 문제를 다 풀어야 10문제를 풀어야 여기에 도전 과제를 완료했어야 될 수 있도록 했더니 이제 완전 학습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반 학생들이 이제 이 클래스팅 글쓰기를 써보고 이제 후기를 좀 이렇게 남겨놓었던 건데
여기에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고 쓰지 않아도 돼서 좋았다. 그리고 띄어쓰기를 어디를 틀렸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다. 사실 저희가 띄어쓰기까지 봐주긴 좀 힘든데, 이 클래스팅 AI 글쓰기는 요거까지 봐주니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또 이 부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리고 이제 클래스팅으로 하니까 원래 하기 싫었던 공부가 재밌어졌다. 뭐 기계로 글을 쓰니까 더욱 실감 났다. 학생들이 되게 신기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린 거고, 저도 아직 글쓰기 플러스 이제 저희 나머지 클래스팅의 기능들을 다 활용해 보기에는 아마 부족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들께서도 더 많이 활용을 해보시고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